하나, 자. 매매하다가 좀 뭐가 꼬이거나 좀 주가가 안 좋거나 그러면 제 루틴이 있어요. 커피 한 잔 타서 여기 괜히 돌아다닙니다. 그냥.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오늘 금요일인데 국내 장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생각 좀 정리한다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비중이 좀 높은 종목이 오늘 또 해필이면 안 좋네요. 약간 자꾸 차트 보고 있으면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잠깐 나와서 바람 쐬고 있습니다. 올해 혹시 주식 어떠세요? 올해 뭐 해외 주식은 괜찮았고요. 국내는 제가 이제 중간에 한번 장난친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1억 수익을 좀 찍어 보여주고 싶어서 장난치다가 K 유상증자에 한번 당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수익을 반납하고 지금은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야, 혹시 뭐 안 얼었네. 오랜만에 저희 구독자분한테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변화가 컸던 종목 같은 게 있을까요? 변화가 제일 컸던 건요. 그때 오셨을 때는 거의 60개에서 한 80여 개 정도 종목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은 제가 종목을 20개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그 미국 주식이 전체 투자 금액의 70% 되고요.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당주가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지수 관련된 것들. 이제 여기저기 투자해놨던 뭐 예를 들면 플란티어 테크라든가 뭐 다른 것들,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대부분 정리를 했고요. 중국은 지금 2종목 정도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대신에 이제 소니하고 뭐 도레이하고 소프트뱅크 세 개는 그대로 있고요. 미국 쪽에도 이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가지고 계세요? 베트남은 지금 다 정리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져갔던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 거의 뭐 우표 모으듯이 많이 모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자꾸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포트폴리오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좀 확신이 드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해서 그렇다고 해서 한두 종목으로 가져가기에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압축해서 어쨌든 자산을 조금 이렇게 점프업하는 그런 계기를 좀 삼아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금을 올해 총 얼마를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1월까지 지금 1,300만 원 정도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배당금이 조금 줄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코카콜라라든가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 많이 갖고 있다가 이제 테슬라라든가 애플 비중을 늘리면서 테슬라는 배당이 없잖아요. 애플은 쥐꼬리만큼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없는 종목들이 좀 비중이 커지면서 배당금이 좀 줄었습니다. 그 배당 관련된 거 제가 이제 비중을 좀 늘린 거는 티커가 5거든요. 5. 리얼리티 인컴이라고 해서 이제 그 리치 ETF입니다. 그거를 좀 최근에 좀 많이 늘려서 배당이 한 6% 정도 넘었을 때 조금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ETF도 조금 늘렸고요. 채권 ETF 늘리신 이유는 뭘까요?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 금리가 내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물가도 높게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처럼 물가가 뭐 1%대, 2%대를 안 갈 거다. 그리고 이제 금리는 조금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가 연동체인 LTPZ를 샀거든요. 그래서 물가 연동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금액에다가 그 해 물가만큼의 보너스를 줘요. 그것도 지금 배당 기준으로 한 4.5%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얼리티 인컴하고 물가 연동 채권은 월 배당입니다. 매월 주니까 그걸 받아서 바로 재투자를 하면 월 복리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를 준다고 해도 6%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개인분들이 3배짜리 투자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방향이 결정이 되면 거의 원웨이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금리 오를 때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계속 올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채권이 완전 작살이 난 거잖아요. 그죠? 이미 방향이 바뀐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TMF를 투자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이 고점이다. 지금이 고점이다. 이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물린 건데 이게 이제 10%만 떨어져도 내 계좌는 30%, 40%가 작살이 나잖아요. 그래서 원웨이로 오르거나 원웨이로 내리는 상품에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장기로 투자하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은 장기 투자 안 하시거든요. 절대로. 근데 말은 물어보면 다 장기 투자한대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한테 뭐 내가 이렇게 해라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투자를 할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했다면 저는 손절합니다. 3배짜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손절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처음에 투자할 때 250만 원만 투자하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물렸어. 그러면 마이너스 50%가 됐을 때 또 250만 원을 넣으세요. 처음에 마이너스 50%가 되면 125만 원이 되잖아요. 여기서 250만 원을
투입을 하면 마이너스가 거의 10%대로 올라오거든요. 내가 이걸 또 갖고 있다가 또 마이너스 한 80%가 됐어. 그럼 또 그때 250만 원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물릴 일이 없어요. 근데 단기 투자하실 경우에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하신다. 그러면 이제 분할로 매수하시면 돼요. 특히나 직장인분들이 장기 투자하시겠다고 모으실 때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디서 살지 자꾸 타이밍을 재세요. 떨어지면 사겠다 이거예요. 그분 못 사요, 주식. 제가 장담하는데. 왜? 계속 오르니까.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고.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주식은 계속 올라요. 타이밍을 재지 마시고요. 매일 똑같은 날짜 하나 딱 정하세요. 그 달 일정 금액, 같은 금액을 그냥 꾸준히 사세요. 주가는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조금 사야 되잖아요. 안 사거나.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조절하기가 힘들죠. 왜? 지금 고점인지 저점인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중을 조절하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돼요.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한국 주식 어떤 거 투자하세요? 한국 주식은 종목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네. 한국 주식은 일단은 우리 멤버십에도 얘기 안 한 건데. 아무튼 한국 주식은 이제 반도체 일단은 메인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재건, 뭐 이런 건설 이런 쪽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턴어라운드 나오는 게임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쇼핑 관련된 건데 네이버하고 좀 협업하고 있고 유튜브하고 아마존하고 협업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 쇼핑 관련된 그거 좀 투자하고 있고요. 왜 2024년에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 일단은 2024년에도 여전히 반도체하고 인프라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인프라 하단에 있는 것들이 이제 원재료잖아요. 철강이라든가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 재련하는 쪽. 지금 뭐 전쟁도 나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순하게 조금 좋다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게 전기차일 수도 있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산업의 사이클,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좀 노후화된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좀 재투자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투자들도 뭐 트럼프가 되면 안 될 거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 것 때문에 하락이 나오면 저는 오히려 거기다 비중을 더 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구리 같은 것들을 가격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 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관심 없을 거예요. 그죠? 이럴 때. 근데 구리 가격이 밀리지 않고 위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산업 사이클이 한번 돌 거다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저는 일단 인지해서 2024년에는 그런 것들을 좀 유익 있게 보고 투자할 예정입니다. ETF를 저는 잘 봐요. 왜냐면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이 어떤 섹터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결국에는 어떤 주가 상승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재무제표를 봐라, 뭐 기업의 미래를 봐라, 뭘 봐라.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너무 좀 추상적이에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또 깊게 알기도 힘들어요. 막말로 회사 사장이 제일 잘 알지. 그런 거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ETF를 종류별로 쭉 해놓으시면 이쪽에 돈이 들어오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캐치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캐치하신 다음에 요 ETF가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쭉 보세요. 그러면 그 종목들을 차트라든가 대입해서 쭉 보시고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어떤 충분한 이평선 물량들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을 또 추리세요. 그러면 한 두세 종목을 추린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시는 거예요. 재무지표도 보시고 현금흐름표도 보시고 뉴스도 찾아보시고 대주주가 원래 예전에 양아치 됐던 사람은 아니지 찾아보시고 왜냐면 사람은 안 변하기 때문에 했던 놈이 또 해요. 보통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보면 반대로 가르치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막 이런 재무제표라든가 뭐 대주주 이런 것부터 가르치시는데 저는 차트를 먼저 보고 선별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종목에 대해서 먼저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많잖아요.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어려운 건. 근데 그걸 다 배웠어요. 근데 수익이 안 나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환불해 주나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쉬운 걸 하세요. 심플 이스 베스트입니다. 내려가. 좀 이따 줄게. 간식 시간 아니잖아 아직. 간식 시간 아니잖아. 이번에 엔화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소니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또 손해를 보거나 하신 게 있나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150%니까요. 20% 정도 제가 투자했을 때 대비 좀 떨어진 것 같거든요. 뭐 여전히 문제 없고 최근에 이제 카메라 하시는 분들도 소니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전에는 캐논이 훨씬 더 많은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율주행 플러스 그다음에 카메라 시장까지 소니 이미지 센서가 선점하는 거를 제가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환율 관련해서는 조금 하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익률에는 지장 없을 거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제가 매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또 이제 뭐 글로벌 쪽으로 위기가 생기거나 하면 엔화가 원화 대비 훨씬 더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또 그 제가 그 투자해서 수익률 플러스 원화에 대한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수익 중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투자했던 게 이더리움이 10만 원일 때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그때 이제 90만 원, 100만 원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약 880%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투자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리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해도 이게 정체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도 약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때는 더 심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투자했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러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비트코이너들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이제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자산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굉장히 유용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엄청난 대단한 자산의 가치가 있는지 전 아직도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기 때 자산을 안정적으로 이동하는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아주 일정 부분이지만 조금 자산을 좀 담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담아놨고요. 지금 한 4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몇 불인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니까 금액을 저도 지금 볼까요? 제가 볼게요. 그럼 잠시만요. 방금 바로 보면 되니까. 지금 42.5% 수익이네요. 매수 평균가가 3,550만 원에 샀네요. 1억까지 갈 거다 이런 네네네.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 막 간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아예 관심을 안 가집니다. 오히려 제가 그때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전 매도해요. 95%는 망해서 나가시고요. 진짜 5%는 큰 돈을 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이를 원하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처음부터 그거를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거든요. 자산에 대해서 그걸 정해놓고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엔비디아가 그 단기간에 거의 60 몇 %가 랠리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중을 한 20%씩 줄여요. 그래서 아무리 장기로 끌고 가는 것들이라도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랠리가 나오면 저는 그 올라간 반등 폭만큼 또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 팔진 않고 대신에 비중을 줄였다가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낙폭 과대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20% 팔았던 걸 다시 사요. 국내 주식은 제가 스윙으로만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수익이 5% 찍힐 때부터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수익률이 5%가 되면 그중에서 이제 5%는 매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10%가 수익이 나면 또 전체 자산의 10%를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차별화돼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해외를 조금 다르게 대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외라고 해도 너무 단기간에 막 6개월에 막 100%씩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한 20% 정도는 줄이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려면 기다릴 줄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는 걸 쫓아가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 본인이 어떻게 살 건지 자산을 사기 전에 시나리오를 써놓으시고 처음에 1차 매수를 하시고 나서 올라가면 이 1차 매수 한 것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100만 원만 하시다가 나중에 3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익이 100% 나도 얼마 안 되지만 위에서는 10% 20%만 부러지면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가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정확히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산이 너무 작은데 자꾸 여기다 조금씩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자산이 적을수록 집중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왜냐면 일정 자산에 너무 자기 비중이 커버리면 전체 포트폴리오가 망가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하는 게 뭐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이면 그거 망가진다고 문제될 건 없잖아요. 이걸 분산하는 건 물론 좋지만 너무 많이 분산하게 되면 5년, 10년을 가져가도 내가 수익 나는 게 뭐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좀 24년에 투자 목표가 있으실까요? 제가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동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지수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SPY 스파이거든요. 그거랑 이제 QQQ, 나스닥 100을 이제 지수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투자하시는데 그 두 개가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팔고 SLG로 옮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S&P 500 1위부터 50위까지. 기존엔 보통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위부터 500위까지잖아요. SPY가. 근데 저는 그걸 상위 50개 종목으로 더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기술력이 있고 본인이 이제 금융자산이라든가 어떤 그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제 거대 AI를 하던 뭐 로봇 자동화를 하던 뭘 하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시대가 됐어요. 더 이상 이제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기 좀 힘든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쨌든 거대 자산이나 거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결국에는 돈이 있는 자들이 기존에 기술력 있는 어떤 기업들을 다 흡수 합병해서 더 몸집을 키우는 그런 시대가 2024년에는 되지 않을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투자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 비중을 좀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그 투자 자산의 거의 포티 한 30%가 테슬라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율주행을 가장 좋게 보고요. 저는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른 자율주행을 하는 회사들도 좀 보고 있는데 아직은 테슬라만큼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율주행 플러스 이제 기가팩토리, 그다음에 이제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포드라든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인프라를 어떤 점유해 가는 것들을 보면서 테슬라가 앞으로 굉장히 비전 높은 회사가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의 투자는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좀. 네, 우선 뭐 조회수가 잘 나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현실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굉장히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렵게 자라서 굉장히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사실 뭐 부모의 도움이라든가 케어 이런 거 없이 이 자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돈 100만 원, 200만 원이 별거 없어요. 되게 하찮아 보여요. 저도 근데 10년 전, 15년 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은행 예금으로 모으려고 하니까 너무 끔찍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산을 점프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지금 너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모으시고 현재 어떤 자산들이 좋은지, 그다음에 시장의 전체적인 사이클, 금리의 사이클,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어떤 전기차라든가 이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들을 공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자산을 좀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여러분들도 40대 정도 됐을 때 적어도 이제 뭐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고 좀 뭐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직장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막 엄청난 부자가 되거나 슈퍼카를 몰거나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또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쨌든 가장 현실적인 투자라든가 그런 길을 걸어온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싱글파이어 많이 시청해 주시고 현실적인 투자자들과 이상적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나오실 건데 너무 막 저건 헛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진지하게 좀 꾸준하게 내 어떤 감정이입을 해서 좀 진중하게 시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